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죽음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들어간 혹은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TV나 영화,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총질 한 번에 팍팍팍 하면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 빌런이 설치해놓은 폭탄 때문에 희생당하는 특수부대원들, 이런 죽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의 돋보기를 대고 보면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는 한 사람의 인생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죽음들을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한 사람 죽음의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작품 같은 것도 찾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참 특별해요.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닌데요, 그것보다도 더 보기 힘든 죽음의 후면을 다룹니다.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한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한 작가는요, 하드웍스라는 특수 청소업체의 대표입니다. 하드웍스는 특수 청소를 하는 업체인데요, 고독사나 자살 그리고 범죄 현장들을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수많은 죽음 이후의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요, 사실 고독사, 자살, 범죄 현장은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남겨진 흔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자인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죽음 이후의 현장만으로도 그 인상은 매우 강렬합니다. 당연히 그런 흔적들을 보면 평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네요. 저는 자신의 죽음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책은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을 접하고 기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덜 자극적이에요. 죽은 자의 집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사연들, 남아있는 가족들의 갈등이나 범죄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 제목만 봤을 때는요, 책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죽은 사람이 남긴 흔적,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이니까 이미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사연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품만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요, 정보는 제한되고 매우 간접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빈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생각과 감상이 파고들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요, 분리수거 편인데요, 번개탄을 피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집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요, 착화탄 옆에서 을에 발견되어야 하는 라이터 같은 발화장치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분리수거가 되어서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탄가스통과 금속 토치램프는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그리고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종이를 모으는 칸에, 부탄가스 캔에 빨간 노즐막에 있죠. 그거는 또 플라스틱 칸에 딱 고이 모셔져 있었죠. 착화가 되어서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자살하고자 한 사람이 분리수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이것뿐이어서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리 원칙에 철저하고 조그마한 실수에도 마음 아파하는 완벽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결국 그런 성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작가가 만난 이웃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척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착한 사람이 분리수거까지 해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요, 경쟁업체로 의심되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인데요, 자살한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견적을 묻는 전화가 작가에게 왔더라는 것이죠. 장소가 어딘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뭐 일단 집이라고 해두죠 같은 조금은 수상쩍은 대답을 하고요, 자세하게 물어보는 세부 정황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서 작가는요, 이거 경쟁업체가 견적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기 전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걸렸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핸드폰에서 마지막 통화자가 작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선택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책임감이 너무나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남기기 싫은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남기는 삶의 자취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나는 어떨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향들 역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마다 다른 죽음을 맞는 자세도요, 결국 그 사람 삶의 연장이더라고요. 평소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결국 그 책임감이 죽음의 흔적 안에 드러나 있고요. 모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던 사람은 남아있는 유품에서 충분히 그 강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죽은 자들의 삶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이웃의 말, 형의 방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우는 동생의 눈물 같은 데에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잊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만요, 그것은 결과일 뿐 그 과정은 분명히 모두가 다르고요.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과정은 고약하기 짝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죽음까지의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김한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